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얼마 전 김어준 씨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한 것과 관련해서 야당은 언론인의 정적 중립 위반이라며 차라리 정치를 하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대놓고 정치질하는 조중동인들에게 대해서는 왜 조용할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김어준 씨의 이런 발언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도 TBS 출연금을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삭감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 시의원이 절대 다수인 서울시 의회는 크게 반발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오세훈 시장이 입맛에 안 맞는다고 시민의 방송을 길들이려고 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예산안 수립이 정치행위로 변질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오세훈은 국정감사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논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가다듬고 있다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 결국에 돈줄을 조여 길들이기를 하겠다라는 구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세훈의 발언을 검증했던 한겨레에 대해서도 그 보도가 나간 바로 그날 서울시가 광고 중단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역시 독재자의 후예들은 달라도 다릅니다. 서울시 대변인은 해당 기사를 쓴 출입기자에게 현재 내부 분위기상 광고나 협력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한겨레 광고국에 따르면 서울시는 28일 오전 한겨레 광고국 측 담당자에게 다음 달 예정된 광고를 모두 중단한다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이 같은 갑질을 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지난 28일 한겨레가 온라인과 지면을 통해서 시 곳간이 시민단체 ATM이라더니 근거 못 되는 서울시라는 기사를 보도한 직후에 이뤄졌고, 한겨레 기자는 보도에서 서울시 민관 협치를 비난해왔던 오세훈의 주장을 검증 보도했습니다. 오세훈은 발언에서 서울시 곳간은 시민단체 전용 ATM기였다며 지난 10년간 민간 보조 그리고 위탁금으로 시민단체에 지원된 총 금액이 무려 1조 원 가까이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시가 제출한 뒷받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민간위탁 보조금의 6%에 그치는 데다가 시가 특정 12개 분야를 문제로 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한겨레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이번 비판 기사를 쓴 김양진 기자는 비판 기사를 쓸 때마다 언론과에서 살살해달라고 얘기를 해왔지만 한 기관에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의사결정을 할 줄은 몰랐다. 이러한 기사가 있어야 시도 잘못된 게 무엇인지 스스로 점검할 기회가 되지 않겠냐. 언론사는 광고와 관계없이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하는 것인데 언론사를 얼마나 우습게 아는가, 광고비가 오세훈 시장의 돈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느닷없는 광고 중단에 대해서 서울시 측은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또한 오세훈이 광고 중단 결정에 관여했는지를 묻는 문자 메시지와 전화에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잘하는 말 있죠? 몰랐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TBS에 이어서 한겨레까지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레기들은 왜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요? 역시 오세훈이 파워가 대단합니다. 언론 길들이기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당연히 오세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도 오세훈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조중동에게 광고 전면 끊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정부로부터 광고받아서 허구한 날 정치질에 앞장서는 저들에게 왜 광고를 줘야 하는 것인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국민 세금 아닙니까? 치졸하다고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못났다고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언론 길들이기는 이렇게 하는 것이니 배워야 한다고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윤석열이나 홍준표나 정권 잡으면 참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또다시 군부 독재 시대가 아닌 정치검찰 독재 시대로 전락하면서 피바람이 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재의 피는 세월이 흘렀어도 그 피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어제 안철수가 대구에서 열린 청년 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놈놈놈 대선이라며 나쁜 놈, 이상한 놈, 그리고 추한 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한탄을 국민들이 하고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비유가 그럴싸한데 천지가 놈놈놈 천지입니다. 그런데 안철수의 이 발언에 대해서 많이 아팠는지 국임당 이준석이 발끈했습니다. 이준석은 안철수가 놈놈놈 대선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 누구를 지칭하면서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시각에 따라 본인도 나쁘고 이상하고 추할 수 있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발끈하는 걸 보니까 본인 당 주자들에 대해 한 말이라는 것을 눈치챘나 봅니다. 그렇다면 선거철마다 다 튀어나오지만 한 번도 승리한 적 없는 안철수는 어떤 놈일까요? 제가 보기엔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놈은 욕이 아니라는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홍준표에게 밀리고 있는 윤석열이 당내 중진들을 영입하는 등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만한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가리지 않고 영입하고 있습니다. 하태경도 윤석열 캠프에 합류를 했고 조만간 나경원도 합류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호남에 기반을 둔 박주선 전 국회의장 그리고 김동철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윤석열에 대한 지지 선언을 냈습니다. 지금 윤석열 캠프는 그야말로 파리떼는 다 모여들고 있습니다. 냄새가 심할수록 파리는 더 많이 꼬이는 법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윤석열이 더욱더 본선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인 것이죠. 어제 국힘 대선 후보들 간의 1대1 맞수 토론이 있었죠. 원희룡과 윤석열 맞수 토론에서는 이 토론은 토론이 아니라 그냥 윤석열에게 원희룡이 판을 깔아주고 이미지 쇄신을 위해 만든 자리였다라고 보여졌고, 유승민과 홍준표의 맞수 토론에서는 홍준표의 경악스러운 독재적 발상이 드러난 그런 토론이었다라고 평가가 됐습니다. 윤석열과 홍준표가 당내 권리당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는데, 여론조사에서 홍준표가 윤석열을 앞지르고 있다고는 하나 국힘당 내 당심이 윤석열에게 상당 부분 쏠려 있어서 최종적으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반드시 탈락되어야만 합니다. 윤석열이 본선에 올라오면 홍준표보다 상대하기는 쉽겠지만 윤석열 싸지는 그동안의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